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대상인데 무신고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 저희 리치스쿨 채널의 세무 전문가이신 백정현 세무사님 제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치스쿨에서 부동산 세금 강의하고 있고 경장인님과 함께하고 있는 백정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세무사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와주셨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아예 찐 초보자분들, 부동산 투자를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금들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개괄적인 얘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취득세가 중과세가 있는데 가끔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중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으세요. 미리 세무 대리인이랑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혼자 진행하시다가 중과세 맞는 경우가 있는데 개괄적으로 훑어보고 정리하시면 중과세 피하시는데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가 중과되고 중과 안 되고의 판단 기준이 주택 수라는 말씀이시죠? 예, 시트 보시면 먼저 주택수를 판정하시고 주택을 취득하시는 지역을 보시면 중과세율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과 대상 주택수를 산정하는데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주택은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이제 판정합니다. 저는 주택이 없는데 같이 사는 부모님이 주택이 여러 개가 있다면 저도 다주택자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취득세는 이제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부부랑 만 30세 미만인 자녀는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1세대로 이제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는 법률적으로 이제 하나라고 보는 거죠. 나도 일심동체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만 30세 미만인 자녀를 독립세대로 보는 경우를 넣어놨습니다. 만 30세 미만이어도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 한 달에 약 83만 원이니까 1년 하면 1000만 원 좀 넘겠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되고 직장 다니셨는데 아직 뭐 연말정산 직전이시면 회사에 요청하셔가지고 급여 내역이라든지 지급명세서라든지 이런 걸로 보충해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혼인해서 나가서 사는 경우 당연히 인정해주겠죠. 세 번째는 만 30세 이상이 해당하면 독립세대로 인정해줍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성인이어야 되고요. 출가한 자녀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조건이 맞으면 되죠? 예, 맞습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할 필요는 없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월 평균 소득 약 83만 원 말씀드렸는데 매달 83만 원 이상이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건 아니고 1년 합쳐서 12달로 나눠서 약 83만 원 이상이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으로 치면 더 진한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구체적으로 세율이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취득세율을 가져왔습니다. 주택은 낙찰 가격이랑 전용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많이 받으시는 게 실무상 6억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를 많이 받으시는데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 합쳐서 1.1% 세율을 부담하고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는데 이번에 1.3%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크진 않지만 0.2%가 부과가 되는군요. 추가로 8호제곱 초과분은. 네, 맞습니다. 8호제곱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세제 혜택 개념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택 외에 상가 같은 거를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 4%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붙어서 4.6%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피스텔도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오피스텔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4.6%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피스텔은 따로 분리해서 수강생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과되는 세율이 있죠. 취득세는. 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세대별 주택수를 먼저 계산하시고 내가 이번에 1주택을 하나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2주택에 해당하겠죠? 취득하는 것까지 합쳐서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판정해야 됩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은 현재 거의 다 해제가 돼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가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데 강남 3구는 강남구, 소초구, 성파구입니다. 그 외에는 비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데 내가 비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1%에서 3%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수는 기존에 있던 주택과 새로 주택하는 거 합쳐서 주택수를 카운트를 하고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새로 취득하는 것만 상관이 있고 기존에 있는 거는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전혀 상관없이 주택수만 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2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3주택일 때 8% 중과세율이 적용되니까 2주택이신 분들은 취득하실 때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죠. 8%가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을 보실게요.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들을 갖고 왔는데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판정하는 데 기준은 실제로 사용하는 기준이 아니고 서류상 이제 공부상으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알고 싶을 때는 뭐 지방세 세목 증명을 떼본다든지 아니면 건축물 대장을 떼본다든지 아니면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고 얼마 전에 전화 받은 건데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하신 분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셨어요. 좀 싸게 나와가지고 이제 업무용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눠지는 거를 모르고 계시니까 그냥 싸게 나와서 덥석 사셨는데 알고 보니 주거용 오피스텔이어가지고 이게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니까 이거 어떡하냐 한번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취득을 하고 연락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보실 때 반드시 세금이라는 거는 주택을 사기 전에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고 나서 상담 받으면 뭐 돌이킬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들어가겠죠. 지금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으면 주택수 판정할 때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이게 제일 인기 많다고 들었습니다. 낙찰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 물건을 많이 보는데 공시가 1억 이하짜리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방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2억 이하를 빼준다는 게 있는데 아직은 시행된 건 아니고 올해 2분기는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유세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내게 되는 세금이죠. 보유세는 자산세랑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취득세랑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해당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구청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이제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만약에 납부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해야 납부 의무가 면제되겠죠. 그리고 재산세는 이제 보유세여서 사업 관련 세금이기 때문에 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매매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경매는 이제 낙찰받으면 어쨌든 잔금 납부 기한을 낙찰받고 한 달 반 정도를 주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6월 1일이 걸리면 저는 이제 늦게 납부해서 내년에 재산세 낼 수 있도록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납부 기한이 6월 10일까지인데 5월 31일 날 내서 재산세 올해 거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6월 2일 뭐 이후에 내 가지고 재산세 올해 거는 안 내고 내년부터 낼 수 있게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7월 말, 9월 말 두 번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부는 반반씩 이제 납부하게 돼 있고요. 건물부는 7월 말 그리고 토지부는 9월 말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세도 갖고 있으면 계속 나가는 세금이니까 의사결정하시는데 고려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들고 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재산세는 이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과세표준이 특이한 게 이제 시가표준액이라고 이제 공시가격이 있는데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예를 들면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주택은 이제 공시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 원래는 80%인데 정부에서 이제 재산세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60%로 낮춘 상태고요. 그리고 세율은 0.1%부터 0.4%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재산세라는 거는 큰 부담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정말 고가 주택 10억 넘어가는 거를 사지 않는 한 재산세 자체는 생각보다 높진 않더라고요. 투자를 해보면서 그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세무사님이 이론적인 내용은 설명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세무사님 만나 뵙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유세 카테고리에 오시면 재산세와 종부세 같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뭐 다주택자야 하면은 체크를 푸시고 내가 갖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물건을 내가 4개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5억짜리 공시가격 물건을 4개 보유한 걸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각 5억짜리 물건의 재산세를 계산을 할 거고요. 68만 4천원, 68만 4천원, 68만 4천원, 68만 4천원 이렇게 4개 물건 5억짜리 4개 물건의 재산세를 계산을 하고요. 그 아래쪽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다 합산을 합니다. 합산해서 재산세 냈던 거를 일부 빼주고 뭐 이러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 중복분 차감된 거 후에 납부해야 될 종부세가 4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산하고요. 재산세랑 다른 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5억 원을 차감해주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 원을 차감해줍니다. 보통 9억 원이라고 치면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하고 거기에 재산세랑 똑같이 공정시장 가액 60%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세무사님께서 저희랑 협업을 하시고 경매를 접하시게 되셨는데 세금적으로 경매의 장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세무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주택을 매매 취득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거든요. 이게 규제 지역과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걸 제출을 해야 되나요? 일반 거래는? 6억 이상 주택을 매매 거래 형식으로 취득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어떤 건지 설명드리면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서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확인해서 내용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세무서로 이제 보내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대상자인데 무신고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나이, 재산 등을 봤을 때 너무 어리거나 뭐 20대 대학생이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그러면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러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투기가열 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근데 지금 투기가열 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은 강남 3구랑 용산입니다. 그 외 지역은 투기가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투기가열 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기준이고요. 근데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제 토지를 거래하게 되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허가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매로 내가 취득하게 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투기가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경매로 취득할 경우 제출 의무가 없고요. 투기가열 지구에서 조합원지를 승계하게 되면 자동으로 청산이 되거든요. 현금 청산? 예, 왜냐면 말 그대로 투기가열 지구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현금 청산하거나 과태료라든지 그런 제재 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경매로 취득할 경우 이런 제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좋네요. 가끔 저희 수강생분들도 조합원까지 조성이 된 것도 있고 초반 단계인 것도 있어서 현금 청산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경매 넘긴 채권자가 금융사여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사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3금융권, 4금융 그런 거 있죠. 러시앤캐시나 뭐 이런 은행권이 아닌데는 배제가 되고요. 은행권에서 경매를 넘겨야지 조합원 승계가 첫 번째로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자, 원소유자, 채무자죠. 채무자분이 분양권을 받겠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았으면 현금 청산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입주권을 받을 줄 알았는데 현금 청산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해서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입찰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가열 지구에서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경매로 낙찰 받아서 양도하게 되시면 매매사업자의 경우 일반 세율 적용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랑 비교해가지고 더 큰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교과세라고 하는데 비교과세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소득세보다 개인 양도세가 훨씬 더 클 거니까 양도세로 부과가 되겠죠. 주택의 경우 1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양도차익의 77%, 2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 66%를 신고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77%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 지역에서 단기 매도를 했을 때는. 좋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세금에 관한 내용들,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금 내용 정리를 잘 해주셨고, 우리가 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금이 정리가 되면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한 자리에서 좀 소개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월 22일 날 저희가 세미나 개최를 할 거고요. 장소는 영등포에 있는 한 세미나 홀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리치스쿨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5년도 경매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홈님과 옹환님이 각각 나오셔서 단타매도 그리고 스터디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 말씀을 주실 거고, 서울빌라 단타매도 어떻게 잘 하는지 말씀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2부에는 좀 더 다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단기 매도 이런 것보다는 공간 사업이라든지 지분 투자 그리고 토지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보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토지에 대한 내용은 예정된 게 없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강사분을 섭외해서 한 팀장님이라고 토지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토지에 대한 얘기들, 어떻게 투자로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3부에 넘어와서 추첨식과 Q&A 그리고 마무리 사진 촬영까지 하면 이제 행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원래 예정된 건 5시 반까지 마감이 되는 거였는데 저희가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 돼야지 끝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무사님 긴 시간 촬영을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장님과 간만에 세금에 대해서 짚어봐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